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유, 의복을 비롯한 이 소비재 관련주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연 신영정권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어제 오늘부터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상하이 정말 큰 도시인데 지금 봉쇄령 얘기가 나오고 어떨까요? 우리 국내 의류 브랜드사 타격이 없을까요? 네, 뭐 국내 의류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는 좀 여러 산업들이 있죠. 그런 소비재 회사들은 아무렴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 패션 쪽에서 한국 업체들 중에서 중국에서 의류 브랜드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F&F의 MLB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필라 홀딩스의 필라도 이제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봉쇄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수차례 좀 겪긴 했었는데 현지에서 매장을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무렴은 유동 인구가 좀 적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관련된 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건데요. 사실 소비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브랜드력이 있다라면은 또 온라인이라는 유통 채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쇄 효과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중국 쪽의 비중이 큰 쪽은 타격을 받고 있고 요즘에 의류주들이 그래도 소비주 안에서 오염 업체들이 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에도 유통 소비재 쪽에서는 워낙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무엇을 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진부한 이슈이긴 하지만은 리오프닝이라는 그렇죠. 얘기 우리 안 할 네.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뵙는 게 벌써 대선 이후 시점이 좀 지났는데요. 지난달 얘기할 때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인 변화가 우리 소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이슈는 글로벌리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네. 이런 것도 우리 소비재 볼 때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그런데 우리 연구원님 탑픽 종목이 한세 시럽인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투자 네. 포인트를 한번 알려주신다면. 네, 오늘 또 자료 나오고 요즘 또 좋게 좋죠. 많이들 보고 계시는 네. 종목이긴 한데요. 이 한세 시럽은 우리나라의 이제 영업무역과 더불어서 글로벌 탑 순위에 드는 그런 의류 ODM 수출 업체입니다. ODM 업체들이 실적이나 주가가 좋으려면은 우리 세 개 요인이 다 같이 좀 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수주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또 그 수주를 받는 이 납품 단가가 따라줘야 되고 또 납기를 잘 맞추는 그런 요건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유리하게 지금 다 맞아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좋다. 1분기부터 실적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호황 자체가 좀 예고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수주를 잘 받으려면은 패션 소비 아니면 수요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좋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글로벌 의류 ODM 회사들이 제일 많은 수출량을 보이는 곳이 어쨌든 소비가 가장 큰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션 소비 시장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은 작년부터 월별로 한 번도 2019년 이전보다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는 매우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생산과 공급이었습니다. 그 생산 차질이라던가 지난 4분기에 글로벌 공급 대란, 물류 대란 이런 이슈 때문에 재고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 ODM처럼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재고를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생산 제조업체들은 재고가 부족한 건 매우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재고를 채워주는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고 좀 초입 국면이다. 그리고 좀처럼 사이클이 잘 오지 않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셀러의 마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순수하게 ODM 업만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한세 시럽이기 네. 때문에 한세 시럽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은 네. 대부분 베트남인가요? 맞습니다. 네, 한 7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은 확실히 이제 많이 다 풀렸나 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지난 3분기에 아시다시피 생산 차질이 빚어졌던 그렇죠. 게 이제 이런 셧다운 같은 것 때문이었는데 그런 가동률이 지금 아마 한 80% 내지 뭐 좋을 때 90%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지금 사무실의 가동률 한 70% 정도잖아요. 네. 똑같이 베트남도 한 70%에서 80%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쪽이냐 미국 쪽이냐에 따라서 의류주 안에서 지금 F&F와 힐라홀딩스의 주가와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의 주가를 보면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확실히 이제 미국 쪽 OEM 업체들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더 볼 수 있다. 과연 저항을 근데 뚫어낼 수 있을까? 딱 그 저항 부분에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긴 이 텀으로는 한 5년 정도 이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짧게는 뭐 한 몇 달 이렇게 박스권에서 뚫지 못하고 좋을만 하면은 공급 이슈 생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워낙 좋고 사실 포인트는 1분기가 성수기가 아니라는 점. 예, 원래 성수기는 3분기인데 비수기는 1분기부터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3분기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거고 우리가 볼 때 이런 공급자 우위의 마켓은 최소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진입은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한번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네, 이네요. 맞습니다. 한세실업을 살펴봤고 네. 추세 좋은 한세실업을 봤으면 좀 쉬고 있는 쪽에서의 또 하나의 탑픽 면세점 쪽에서 호텔신라를 꼽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세 가지 이슈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첫 번째였던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제일 소비가 안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여행, 공연, 숙박, 외식 이런 산업들이죠. 근데 그거 당연히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데 당연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다. 이건 그냥 원래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안 좋아졌던 상황에서 좋아질 때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엄청 크게 일으키는 산업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호텔신라가 비용을 많이 줄여놓은, 그러니까 물론 늘어난 비용도 있지만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것은 소비 면세점 수요 자체는 시내 면세점에서 따이공들의 수요로 많이 방어가 됐지만은 알선 수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5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판관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알선 수수료고 그 금액으로 치면은 호텔신라 기준 1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고도 지금 2018년 4분기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좋아져도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는 산업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하고 주가 왔다 갔다 할 때 좀 기회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미 좀 여행들 많이 가려고 준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 관련해서 면세점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중국도 이쪽으로 관광업 육성에 뭐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면세점 쪽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초반에 또 우리 얘기 나누었던 중국 관련 이슈, 뭐 봉쇄령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 현지에서 이 현지 면세점을 육성하려는 정책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굳건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 수입 화장품이 가장 큰 면세 품목인데요. 수입 화장품 브랜드사와 또 중국의 현지 소비자들, 그게 따이공이든 아니면 홀세일러가 됐든 이런 소비자들과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 좀 줄다리기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걸 잘 하는 게 우리나라 면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봉쇄령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면세점에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사실 면세품이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유통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면세점도 면세점이지만 사실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호텔이 잘 돼서 또 그게 네. 또 실적 상세에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호텔신라와 한세실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은 또 투심이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소비자 안에서도 워낙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투자할 때 좀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주랑 함께 좀 더불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소비재 쪽에서는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추가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리오프닝을 계속 떠들고는 있는데 확진자 수가 안정될 기미가 아직까지 좀 안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언제 좀 빨리 안정화되고 진짜 마스크 벗고 다 다닐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 하우스의 화장품 이제 담당자
그 주장으로는 마스크 완전 벗었을 때 이 색조 화장품 중소형 회사들이 좀 관심을 크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소비재 중에서 뭐 정치적인 변화 아니면은 규제 같은 것들도 좀 유심히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이커머스 회사들의 상장 이슈들이 좀 그렇죠. 많습니다. 쓱닷컴도 예, 쓱닷컴부터 그렇고. 시작해서 마켓컬리라던가 뭐 오아시스 이런 여러 개의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대만큼 또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소비재에 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또 변수로 이러한 일정들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토픽 종목들 뽑아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